네카라 쿠베 당토직 야 이제는 뭐 두몰센까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IT 회사들이 오늘날의 경제를 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봉이나 복지 등 직원에 대한 처우도 압도적으로 높아 많은 2030 세대의 선망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개발자들입니다. 정확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코드를 작성하는 직군입니다. 코드를 작성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걸 코딩이라고 하죠. 하지만 코딩 얘기만 들어봤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직은 많을 겁니다. 막 숫자에 특수기호에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날의 코딩은 진짜 너무 쉽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까지도 코딩을 배우는 시대예요. 아마 100년 전, 아니 300년 전에 코딩하던 사람들이 보면 눈물 흘릴 겁니다. 에? 그 시절에도 코딩을 했다고? 놀랍게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고 어렵고 불편했죠. 옛날의 코딩이 얼마나 매운맛이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쉬워졌는지 알게 된다면 지금 코딩은 진짜 개쉬운 거구나 하실 거예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코딩의 역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대량 생산을 위한 기계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해졌습니다. 탈곡기나 배수펌프, 증기기관차처럼 오로지 한 가지 동작만 필요한 기계들도 많았지만 직조기나 오르골처럼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구현해야 하는 기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천공카드! 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직물에 새겨질 무늬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는 일종의 기억장치였죠. 빳빳한 종이가 이어붙여져 있고 이게 한 칸씩 철컥철컥하고 들어가면 카드의 정해진 위치에 구멍이 있냐 없냐를 통해 직조기의 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왕복할 때마다 어떤 실이 아래로 들어가고 어떤 실이 위로 들어갈지 결정되고 복잡한 패턴들을 사람의 판단 없이 자동으로 빠르게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천공카드라는 물건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최초의 저장장치이자 입력장치였습니다. 천에 새길 패턴을 구상하는 게 원시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종이에다 구멍을 뚫는 건 마찬가지로 원시적인 코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기계로는 오르골이나 자동 피아노 같은 악기가 있었습니다. 악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인 천공카드로 저장! 이걸 입력하면 직조기와 비슷한 원리로 알아서 연주를 할 수 있었어요. 대규모 행정 처리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전국 단위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천공카드를 도입해서 이전보다 4배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용하는 OMR 카드, 이것도 여러 사람들의 답안을 빠르게 채점하기 위해 사용되죠. 이 OMR 카드의 직접적인 조상이 바로 천공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기계들은 외부에서 입력하는 정보를 단순히 출력해주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을 처리할지는 입력할 수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까지는 정해줄 수 없었죠. 체스 말을 움직이는 기계는 만들 수 있었지만 말을 어디에 둘지 해석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16세기부터 기계식 계산기가 발명되어 단순한 사칙 연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19세기부터 수학과 천문, 군사, 행정 등의 분야에 점차 대규모의 복잡한 연산이 필요해지자 각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산만 시키는 계산 전문 부대 같은 게 만들어져 응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인력들에게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설명하는 일종의 명령서가 바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도미미, 미솔솔, 레파파, 라시시 같은 자료가 아니라 A의 값이 5보다 크면 B의 값을 읽어라 와 같은 내용, 즉 알고리즘이었거든요. 배가 나타났다! 우리 배보다 크기가 큰가? 예스!
그러면 도망을 간다. 다시 처음부터. 배가 나타났다. 우리 배보다 크기가 큰가? NO. 그러면 접근한다. 적 함선과의 거리가 1km 안으로 들어왔는가? YES. 그러면 포격 개시. 적 함선의 돛대가 파손되었는가? NO. 그러면 계속 포격 유지. 다시 적 함선의 돛대가 파손되었는가? YES. 그러면 선수를 돌려서 접근. 적 함선과의 거리가 10m 안으로 좁혀졌는가? YES. 그러면 밧줄 던져. 배가 나타났다 라는 외부 조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죠. 이런 걸 일컬어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리즘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 즉 컴퓨터의 개발이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어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때 연구되던 컴퓨터는 당시의 계산기처럼 여전히 톱니바퀴와 기어로 돌아가는 거대한 쇳덩어리였습니다. 심지어 동력은 증기기관이었고 컴퓨터가 아니라 엔진이라고 불렸어요. 알고리즘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해석기관! 이론상 입력, 저장, 처리, 출력이라는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완전한 컴퓨터였고 이걸 이용해 구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 즉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지만 기술적 한계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제작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는 개념은 이로부터 약 100여 년 뒤 기계공학이 아닌 전자공학을 통해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과 프로그래머라는 직업도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진공관으로 구성된 전기회로를 통해 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별도의 메모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맞게 물리적인 회로 자체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배선을 직접 뽑았다 꽂았다 하면서 회로 자체를 바꾸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었죠.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만 몇 주씩 걸렸다고 합니다. 몸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고 딱 봐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걸 개선한 건 불세출의 천재로 유명한 폰 노이만이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 때부터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해 둔 다음 내부 기억 장치를 탑재해서 프로그램은 여기에다 따로 입력하자는 거였어요. 이러면 프로그램도 자료처럼 정보의 형태로 입력할 수 있게 되고 중앙 처리 장치는 이걸 읽어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드웨어의 영역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1940년대 후반 이 구조를 따르는 현대적인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 즉 코딩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돼요.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래밍의 영역에서 기계적인 요소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전자식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는 0과 1 두 가지뿐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코드라는 건 이런 식으로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였거든요. 이 기계어를 종이에다 써서 코딩을 한 뒤 천공카드에 펀치로 찍어서 옮기고 다시 이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이때의 코딩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라는 물건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코드를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과 기계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언어가 등장하게 되죠. 이른바 프로그래밍 언어.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은 비로소 보통 사람들의 영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1948년에 만들어진 어셈블리어입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 코드보다는 훨씬 간결하고 그나마 알아보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1대1 대응하는 일종의 줄임말로서 근본적으로는 기계어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보다 더 직관적으로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해졌죠. 기계어와 가까울수록 저수준 언어, 인간의 말에
개발에 가까울수록 고수준 언어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처음 등장한 포트란과 코볼이 최초의 고수준 언어였다고 할 수 있죠. 이후로 저수준 언어였던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는 특수한 용도로만 쓰이게 되고 새로운 고수준 언어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점점 더 쉽고 더 인간의 언어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발전할수록 이런 추세는 점점 가속화됐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베이직이나 C 같은 언어들이 등장했고 90년대에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언어들이 대세가 됐죠. 최근에는 비전공자나 학생, 유아들을 위한 비주얼 스크립팅도 발전해서 아예 복잡한 문자열 없이 아이콘을 움직여가며 코딩을 할 수도 있어졌고요. 전 세계의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와 예제들이 있어서 요즘은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짜지 않더라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천재적인 공학자들의 영역이었던 코딩, 반세기 동안 발전해온 프로그래밍 언어들 덕분에 이제는 수학이나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귀찮은 업무를 대신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내가 상상하던 게임까지 전문가나 개발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배워서 누구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죠. 실제로 지식해적단도 미천하지만 코딩을 통해 많은 작업을 효율화시키고 있습니다. Q&A에서 분명 예체능 출신이라 그랬는데 신기하죠? 사실 예전에는 진짜 손으로 일일이 하는 작업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 만드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눈 딱 감고 배웠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수포자였던 키드도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대코딩 시대! 그러나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할지 생각해보면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코딩이 쉬워진 만큼 코딩을 배우는 것도 더 쉽고 편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식해적단이 추천드립니다. 코린이들의 구원자 코드잇! 코드잇?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코드잇은 구독만 하면 모든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 교육 서비스입니다. 코딩계의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죠. 100%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무장!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코드잇 구독만 하면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쪽 분야 코딩을 조금 해보다가 다른 쪽 분야도 공부하고 싶어지면 새로운 강의를 찾아봐야 하고 또 그때마다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코드잇을 구독하셨다면 그런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냥 옆에 있는 다른 강의를 클릭만 하면 돼요. 커리큘럼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를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매번 수강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찍먹을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딩 강의라는 게 현업 개발자들이 취미로 또는 외주로 짬짬이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퀄리티도 뒤죽박죽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인데요. 코드잇은 이런 난점을 타파하고자 개발자 출신의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오로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많은 생각하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퀄리티와 자연스러운 연계성까지 완비되어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쉬운 보기 드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접근성도 미쳤습니다. 코드잇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실에서는 강의를 보면서 동시에 바로바로 실습까지 끝! 브라우저 내에서 강의를 따라 바로바로 코딩해보고 체득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바로 질문할 수 있는 Q&A 커뮤니티도 완비되어 있고요. 이것저것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있어도 언제 어디에서든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어떤 강의를 얼마나 들었는지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툴까지 제공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까지 책임져주는 든든한 서비스죠. 코딩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코린이들의 고민을 대신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코드잇! 개발자를 목표로 하든 취미를 목표로 하든 첫 번째 선택지로 이만한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콜라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코린이 선원분들을 위해 할인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코드잇 멤버십 결제 시 나오는 코드 입력란에 지식해적단을 입력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5% 할인! 코딩 고수의 첫 길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코드잇 강의 들으며 파이썬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동료가 돼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